공개 클리닉 웰 조문경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평소에는 과묵했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운데 서고 싶어지는 독점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외로워서 말할 상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한편 짜증 섞인 말이나 행동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들쑥날쑥해지면서 우울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내 가족이나 부모님, 반려자가 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은 좀 다정하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죠. 주변에서 보면 말이죠. 살은 뭐 이렇게 뭐 이거 저 뭐라노 탱크도 버쩍 들어 던질 것 같이 덩치 크다란 사람이 속은 밴댕이 속처럼 이렇게 작아가지고 시시콜콜 창어하고 잔소리하고 이런 내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자기소개 아니었어요? 아니야. 이 무슨 이런 남편들 때문에 속썩이시는 아내분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말이죠.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임영웅이만 노래 부르면 막 눈물 칠칠 흘리고 있지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이게 다 호르몬 영향 때문이라고 그러던데요. 아, 밉다, 꼴보기 싫다, 뭐 이런 쓰지 말고 사랑으로 그냥 잘 감싸줘봐. 여러분들도 공커를 이래 사랑으로 잘 해봐. 우리도 여러분들이 좋지. 아유 귀여워라. 애교가 많아지시나? 그러게. 이상하다. 네. 이렇게 호르몬, 못 이기죠.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면 노화도 늦출 수 있고 병에서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해지고 수면의 질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당장 나는 젊다, 나는 젊다, 나는 젊다, 나는 젊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철이 안 스스로, 들잖아요. 스스로 철이 생각을 안 하시면서 젊어지시길 바랄게요. 저는 22살 하겠습니다. 와. 사실 뭐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웃으면 복이 와요가 맞는 거죠. 1분 동안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하 웃으면 네. 10분 동안 에어로빅이나 수영한 효과하고 똑같아요. 진짜 쓸 수 있는데. 웃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젊어진다는 거죠. 어떡하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같이 웃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걱정이 되죠. 네, 저희가 이렇게 건강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더 젊어질 수 있도록 웃음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장기인 콩팥. 콩팥을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100세 건강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만성 콩팥병은 비싸고 많고 위험한 병으로 꼽히는데요. 환자 1인당 의료비용 1위로 경제적 부담이 높고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서 이식 받아야 한대. 또한 말기 만성 콩팥병의 5년 생존율은 일부암의 5년 생존율보다 낮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선인데요. 활기찬 중년을 위한 공개 클리닉 웰의 제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몸의 정수기 콩팥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4월 한 달 동안 기획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활기찬 중년을 위한 제안,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콩팥인데요. 오늘 콩팥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신장내과 전문의 박정민 과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이제 신장부터 시작하는구나. 작지만 소중한 콩팥 건강을 지켜 중년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장내과 전문의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저희가 주제 영상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우리의 그 신체 장기 중에서 콩팥, 즉 신장이 가장 빨리 늙는다고요. 중년의 콩팥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뇌경색의 발병률이 높은 나이로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를 꼽는데요. 이 나이가 중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진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보통 주변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받으신 분들, 친구분들 꼭 한두 분씩 이제 생기게 되게 되는데 특히 완경 이후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진단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콩팥 기능까지 나빠져 있는 또 만성 신부전까지
수술까지 진행돼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미리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이제 콩팥 기능이나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의 여부도 확인하시는 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검진을 하고도 제대로 못 봐서 치료를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잖아요. 근데 과장님도 실제로 그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감기로 내원했던 동네 내과에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의심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보통 환자분들 많이 무시하고 지나가시거든요. 나 젊은데 무슨 뭐 고혈압이야, 당뇨야, 어제 술 마셔서 그래, 그다음 어제 회식했어, 뭐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보통은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간 당뇨, 고혈압이 콩팥까지 나쁘게 해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최근에 이제 만성신부전이 진단되는 젊은 40대 초반의 남자분이 오셨는데 10년 전쯤,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쯤에 동네 내과에 갔다가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30대 초반밖에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고혈압일 거라 생각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이제 지내셨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고혈압 때문에 만성신부전이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컨디션이 뭔가 안 좋고 식욕 저하도 좀 생기고 부종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다시 그 동네 내과에 방문을 했더니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진 것 같다. 신장내과의 진료를 받아봐라 이렇게 권유를 받고 저희 병원 내원하셨는데 검사를 하고 보니까 거의 투석이 임박한 말기 신부전이었어요. 네. 그 정도면 혈압 수치가 어느 정도? 한 220 정도 확인이 되셨는데 수축기가? 네. 워낙 높은 혈압에 이제 적응해 있다 보니까 보통 혈압이 높은 걸 느끼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약도 안 먹고 그렇게 고혈압에 노출돼 있는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적응해 있어서 이제 혈압에 대한 증상을 또 못 느끼기도 하십니다. 이분은 증상 없이 오셨어요. 그 혈압에 대한 증상을. 건강은 진짜 자신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30대 후반에 혈압약을 먹었던 것 같은데 와, 그 사람 진짜 대단하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심장도 계속 뭐 벌럭벌럭 일하고 그쵸. 위도 뭐 먹으면 계속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장기 중에 콩팥만 가장 빨리 늙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콩팥은 이제 소변을 만들어내는 장기잖아요. 네. 그러면 소변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집에 모아두지 않잖아요. 버리려고 만드는 거고 깜짝이야. 몸에서 다 쓰고 난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이 담긴 소변이라는 액체를 만들어주는 네. 장기인데 그러면 콩팥은 평생 동안 뭔가 노폐물에 우리 몸에서 나온 노폐물에 계속 노출되고 유독물질에 노출되는 장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노화도 진행해 그다음에 술이나 뭐 담배 같은 나쁜 습관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 이제 콩팥은 생각보다 빨리 늙게 되는 거죠. 야, 이게 그런 이 인물애가 좀 빨리 늙게 되면 또 빨리 자기 재생되고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늙는데 빨리 돌아가죠. 자정작용이 안 되는. 완전 안 되는 그런 콩팥이에요. 콩팥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간이 침묵의 장기다 많이들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네. 콩팥도 침묵의 장기입니다. 오랜 시간 되게 오래 버텨주는 장기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을 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콩팥은 빨리 있을 때 아끼세요라고 제가 많이들 설명을 드리는데 있을 때 아끼세요. 네, 있을 때 있을 때 잘하세요. 잘해.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침묵의 장기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데 제일 빨리 늙기도 하고 침묵하기까지 한 이 콩팥 질환은 나쁜지 안 나쁜지 이거 확인하려면 건강검진을 통해서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병원에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CT나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인 혈액 검사, 소변 검사는 해보셔야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혈뇨나 단백뇨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혈청 내 크레아티닌이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서 사구체 여과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내 콩팥 기능이 어느 수준이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어려운 단어 이게 나왔다. 어려워. 이게 근데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이렇게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항상 여기 나오는 어려운 말 중에 네. 크레아티닌이 있고 크레아틴이 있어요. 맞아요. 나 항상 이게 나는 정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항상 넘어갔거든요. 정상이니까. 이게 뭔지 좀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게? 크레아틴인은 크레아틴이 근육에 있는 근육 수축에 관련된 물질이고요. 네. 크레아틴이 대사가 되고 나면 크레아티닌이 생깁니다. 그리고 크레아티닌은
콩팥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혈청 내에 콩팥이 일을 잘하면 혈청 내에 남아 있는 양이 적정 수준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크레아티닌의 숫자를 보고서 나이와 여성, 남성 그리고 뭐 인종까지 이제 감안해서 사구체 여과율이란 걸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콩팥 기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란 건 이제 신장에서 얼마나 잘 걸러지는지 그 네. 퍼센테이지를 보는 네, 그래서 혈청 내 크레아티닌이 높을수록 콩팥 기능은 떨어져 보이게 되고요.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혈청 내 크레아티닌이 낮으면 그만큼 콩팥이 잘 배설시킨 거니까 사구체 여과율은 더 높은 수치로 좋은 수치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되죠. 이거 좀 오, 네, 두 개가 반비례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면은 어떤 간격으로 좀 검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크레아티닌 수치만을 가지고 그 검사 간격을 정하진 않고요. 네. 크레아티닌 수치와 여성, 남성 그리고 나이를 감안해서 보는 사구체 여과율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보통 이제 환자에게 남아 있는 자녀 신기능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남아 있는 콩팥 기능이구나. 이제 그러면 사구체 여과율이 높은 숫자가 이제 좋은 것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은 5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그 사구체 여과율이 120에서 90 사이는 1단계 정상이라고 보고요. 90에서 60 사이는 주의를 요합니다. 검사를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십시오 하는 만성 신부전 2단계고요. 60 미만에서 30 그 사이는 만성 신부전 3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에서 15 사이는 만성 신부전 4단계 그리고 15 미만이 되면 이제 투석이 필요한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이라고 다른 용어로 또 부르게 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시면 이제 증상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요독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기력도 저하되고 그다음에 입맛도 없어지고 몸은 붓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가려움증도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요독 증상이 생기시면 투석이 불가피하구나 그래서 대체로 혈액 투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딱 입맛만 없으면 좋겠다. 나 근데 이건 너무 좋으시잖아요. 매일 제가 소변 검사를 해요. 매일요? 매일 해요. 매일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신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나면 거품이 많이 나거든. 그럼 이제 신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좀 컨디션이나 신장 이게 사구체 여과율이 좀 낮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거품료가 있다고 무조건 콩팥이 안 좋진 않고요. 소변 보통 환자분들이 집에서 보시는 거품료가 단백뇨와 이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퀄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시면 거품이 많다고 사진도 찍어보시고 환자분들이 그러시는데 검사해보면 단백뇨가 나오진 않아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술을 많이 먹지 마. 그러면 내가 때문이네. 오줌빨이 센 거네요. 그것도 맞을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는 이렇게 거예요? 내가 또 이야기했지. 변기의 마찰과 마찰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부글거리는 거품인데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단백뇨는 환자분들이 보시는 거품료에서는 되게 작은 거품입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약간 맥주 거품처럼 되게 가늘고 얇은 거품들이에요. 그래서 소변을 보시고 나서 보통 그 물 마찰 때문에 생겨 있는 거품들은 이 마찰 장력 때문에 이게 다 터지거든요. 이렇게 툭툭툭툭 다 터지고 그리고도 남아 있는 이 거품이 있으면 그때는 진짜 거품용가, 단백용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집에서의 소변 검사네요. 네, 네. 그렇기는 하죠. 네. 네. 보통 소변 보시고 이렇게 변기 뚜껑 덮고 물 내리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자기 소변을 잘 관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색깔이나 그다음에 거품이 있는지 탁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자가 검진하듯이 이제 확인해 보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 일이네. 볼 네. 일. 맞아요. 볼 대변도 보셔야 돼요. 아. 네. 색깔은 괜찮은지, 양상이 어떠신지 이렇게 볼 일. 보셔야 돼요. 지금 아마 방송 보시면서 내 검진 결과지가 어디 갔더라 하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또 지켜보시고요. 찾아봐야겠네. 좀 이상이 있다 하면은 바로 병원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만나 뵐 분도요. 건강 검진을 통해서 예방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분은 건강검진 후에 예상치 못한 진단에 놀라서 병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전 나름대로 평상시에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검진받고 고지혈증도 나오고 당뇨 전 단계라고 하니까 당뇨로 진행될까 봐 지금 선생님 찾아뵙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3개월 지키셔야죠. 전에 건강검진 하시고 당뇨 전 단계,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높다고 이제 저희 병원 찾아오셨는데 지금 당시에 이제 진단됐던 게 당화 혈색소라고 당뇨 이제 지표인데 5.6%까지가 정상이고 6.5% 이상이 당뇨입니다 하는데 그 사이 5.7에서 6.4% 사이에 당뇨 전 단계 전 당뇨병이 이제 진단이 되셨고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171 이렇게 확인이 되셨는데 지금 여자 나이로는 55세 이상이 되면 이제 뇌경색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나이입니다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놓을수록 뇌경색의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처방을 드렸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떨어져도 당뇨 전 단계가 그렇게 막 호전이 되거나 그렇진 않으시고 오히려 당뇨로 진행할 확률들이 높으시거든요. 당뇨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뭐 빨리 오셨으니까 치료 결과가 저희가 좋겠죠. 이제 추적 검사를 하고 보니 171에서 81로 잘 떨어져서 약 복용의 효과를 보신 걸로 이제 확인을 했고 혈당 이런 건 오르기 마련이라서 건강관리, 운동, 식이 조절 이런 걸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약간 걱정은 하는데 다른 분들은 저보다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왜 제 같은 경우는 좀 높고 다른 분들은 낮고 그런 상태를 저는 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드시는 습관이 또 나쁘신 분들이 있으세요. 한 번에 폭식하시거나 어머니들이 보면 군것질들이 되게 많으세요. 커피는 꼭 뭐 라떼 아니면 뭐 마키아토 뭐 이런 거 단 거 드시고 그다음에 케이크도 하나씩 드시고 아니면 집에서 뭐 빵이나 뭐 떡이나 아니면 고구마 삶아서 뭐 이렇게 드시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양이 별로 안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원래 새끼 식사 외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들이라서 추가 열량을 높이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간식은 안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뇨로 진행하는 것도 예방하시고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것도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콩팥은 저희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숫자를 보고서 콩팥 기능을 이제 평가를 해드리는데 보통 60점 미만의 환자분들에게 만성신부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89로 만성신부전 2단계에 진입한 환자입니다. 약 복용 잘 하시고 식이 조절 좀 잘 지금처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걷기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기 하겠다 생각하시고 약 잘 드시고 다음 달에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검진을 받으시는데 검진표도 사실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 그다음에 사구체 여과율, 그다음에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런 칸들을 잘 좀 챙겨 보셔서 내가 당뇨가 왔는지, 그다음에 고지혈증은 없는지, 내 콩팥 기능은 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보통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약 복용도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우선에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투석을 하시면 주 3회 이제 병원을 다니셔야 되고 불편한 점이 생기시니까 콩팥 기능을 잘 아껴서 쓰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초반에는 약을 엄청 잘 드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한번 해서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좋아졌다라고 들으시면 되게 소홀해지시고 감기가 나은 것처럼 약을 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식사를 잘 하고 다니면 혈당 콜레스테롤은 오르기 마련이라서 약 복용은 꾸준히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콩팥 기능도 노화와 더불어 더 나빠져 있지는 않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지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야, 신장, 콩팥 뭐 익숙히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확히 어떤 작용입니까? 콩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변? 뭐 이 정도밖에 안 모르는데. 콩팥 하는 일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조혈 호르몬을 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변을 만들려면 노폐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폐물 제거할 때 이제 버리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을 잘 해서 이제 소변이라는 내 몸에서 나가야 될 수분 제거를 이제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소변을 만들어서 버림으로써 혈압 조절도 해주고 그다음에 혈압 조절하는 호르몬도 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트륨, 칼륨, 칼슘인 뭐 이렇게 부르는 이제 전해질들 조절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이제 피가 쓰이고 나면 이제 산성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산 염기 조절도 콩팥이 해줍니다. 소변으로 버릴 때 산 염기 조절을 해주고 다시 내 몸으로 이제 돌려주는 거니까 콩팥이 이제 그런 일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D 이제 뼈하고 관련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 비타민 D 합성에도 콩팥이 관여를 해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칼슘 인 조절도 이제 콩팥이 같이 해주니까 뼈 건강하고도 콩팥이 또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일을 저렇게 많이 하니까 제일 빨리 그래, 늙을 빨리 수밖에 늙네. 없겠네요. 너무 부지런한 네. 장기다 진짜. 정말. 진짜 정말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이 점점 드는데 이 노화뿐만 아니라 콩팥을 좀 안 좋게 하는 그런 나쁜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콩팥을 나쁘게 하는 요인은 너무 많죠. 그냥 단순히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노화 때문에도 40세 이후에는 매년 사고체 여과율이 일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40세 이후요? 네. 40세 너무 빠르죠. 근데 너무 빨라. 40세 이후에 일씩 감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던데 통풍 앓고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네. 그리고 그 통풍 때문에 콩팥이 나빠질 수 있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통풍은 이제 관절이 아프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가셔서 정형외과에서만 진료를 받으시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콩팥이 나빠진 걸 알게 되고 신장내과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뭐 관절염이나 척추 협착증이나 이제 근골격계 문제로 이제 진통제를 많이 오래 드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보통 흔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 그래서 진통 효과가 되게 좋은 그 계열의 약들을 드시게 되거든요. 근데 콩팥에는 독성이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콩팥이 나빠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돌이 생겨 있는 분들,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분들도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콩팥 기능이 빨리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연결된 질환들이 너무 많네요, 진짜. 그리고 또 아마 많이 알려진 대중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만성 콩팥병, 만성 신부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 우리 몸에 어떻게 안 좋은가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빈혈을 만듭니다. 빈혈이 생기면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답답하고 기운이 없고 이제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확실히 생기고요. 그다음에 원래 소변을 생성해서 노폐물 제거, 수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몸에는 노폐물이 남고 그다음에 수분 제거가 덜 되니까 이제 몸이 부어요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통틀어서 사실은 이제 옆에서 보시면 푸석하게 뭐가 안 좋은데 부은 것 같아, 콩팥이 안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찾아오시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눈치챌 정도로 또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하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콩팥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자, 돌아왔어요. 자,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자, 과일과 채소 얘기, 우리 이 얘기는 아까 앞서 안 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개인의 지식으로 네, 좋습니다. 개인의 지식? 개인 지식이 아니고 내가 볼 때 다미 씨는 X 든다. 하나, 둘, 셋. 어머. 저 또 다미 씨는 분명히 저럴 거야. 많이 적어가지고 또. 많이 가지고. 네, 맞아요. 진짜? 다미 씨는 아, 왜 정말? X 들었어요? 그 많이도 많인데 채소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과일에서 완전 X. 왜? 과일은 일단 우리가 공쿨 식구분들은 알 거예요. 네. 당분이 많잖아요, 과일이.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도 안 좋은 당분, 신장에도 안 좋을 거다. 나는 이런 추리력을 가지고 X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저는 그 과일의 당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뭐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하고 다른 당분이고 자연에서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채소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냐면 우리 암을 겪고 계신 분들도 생식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신장에도 맑고 고운 이런 채소나 과일 같은 생식이 난 그냥 좋을 것 같아.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이니까. 몸이 좋으니까. 아니 한번 가공한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절대 아니죠. 자, 과연 네. 만성 콩팥병이 있을 때 과일이랑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은가요? 정답은 X예요? 네. 왜요? 혹시 맞췄나요? 우리가 말하는 게 비슷하게 좀 맞죠? 네. 우선은 만성 콩팥병에서는 이게 배설되지 않는 노폐물이 많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칼륨의 배설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칼륨. 네. 칼륨이라는 게 저 과일과 야채에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저희가 그냥 생수 한 잔을 마셔도 거기에 칼륨은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뭘 드시면 칼륨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내 몸에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콩팥 기능이 좋으면 사실은 얼마가 들어가든 콩팥이 이게 저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죠. 예, 이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유지를 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100이 들어오면 95를 버리고 80이 들어오면 또 뭐 75를 버리고 하는 수준으로 적정 수준의 칼륨을 유지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칼륨 배설이 잘 안 돼서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고칼륨 혈증이 되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어머. 네. 너무 무섭다. 무섭죠. 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꼭 해드리고 이제 귀가시켜 드리는 설명이 고칼륨 혈증이에요. 집에서 과일, 야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많이 줄여 드세요. 반에 반 드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적게 먹을 방법을 많이들 또 물어보시거든요. 네. 물에 담궈 놓으면 그 물에 칼륨이 빠집니다. 그래서 뭐 상추나 뭐 오이나 뭐 드시고 싶다. 이제 그러면 물에 한 2시간 담궈 놓으면 찬물에 빠지고요. 근데 그 물이 뜨겁다. 이제 그러면 뜨거운 물에 더 잘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이 우리 밥상에 국하고 찌개예요. 네. 무, 배추, 양파 뭐 이렇게 야채가 들어가야지 만들어지는 음식이 우리 밥상의 국찌개죠.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이 국물 반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짜서 못 먹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싱겁게 먹어야지 이제 그래서 아마 저 설명을 하나 보다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칼륨 때문입니다. 그 뜨거운 물에서 칼륨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물을 드시면 사실은 칼륨을 되게 과잉으로 섭취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고 심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 오늘 또 큰 거 배워갑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알아볼게요. 만성 콩팥병은 무조건 증상이 있어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만성 콩팥병. 만성 콩팥병입니다. 무조건 증상이 있어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저는 결정했어요. 자, 지금 다미 씨 한 글자 보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또 무조건 봤지 또. 아니, 나는 콩팥에 증상이 있어서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지금 우리 콩팥이 나쁠 때 이거는 사실 그 뭐라노 무슨 장기를 했지? 침묵의 장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를 내면 알 수 있길래 냈겠지. 침묵의 장기인데 우리가 몰랐다는데 왜 문제를 내노? 그렇게 파악하셨다. 그렇지. 의도 파악을 하셨구나. 어떻게 생각해요, 다미 씨?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이라는 것 때문에 요 함정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세요. 이게 출조자의 의도였습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네. 게 뭐냐면은 이게 검사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로 그렇지. 드러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셔서 무조건 증상이 있든 없든 그렇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X. 맞습니다. 그거 무조건 그럼 모른다고. 바꾸세요. 아니야. 에이, 괜찮아요. 넘어와요. 나 갈래. 오늘은 갈래. 자, 좋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무조건 증상이 있나요? 그렇지. 무조건 오시라 이거죠? 출제자의 의도까지 파악을 하시고 되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우선 침묵의 장기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증상이 있으면 사실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미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병원에 빨리 오시라고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강영훈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봐라 이제 그런 의도가 있기도 했어요. 근데 출제 의도를 들켜가지고 간신법을 보았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한 4단계 정도가 돼서야 증상들이 생기고 4단계도 사실은 오랜 시간 적응해 왔기 때문에 증상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성콩팥병은 검사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원인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성 신부전 3단계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건강검진에 사고체혈고혈 수치 때문에 이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증상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40대 초반 남자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다 늦게 오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투석밖에 해드릴 게 없는 정도에 이르러서 이제 오시니까 사실은 제대로 침묵에 잠깁니다. 콩팥이. 네. 네, 아우 진짜 콩팥 너무 조용하네요, 진짜. 좀 소리 좀 내주면 좋으련만. 자, 이제 세 번째 팩트 체크 가볼게요. 하나의 콩팥이 망가지면 신부전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콩팥이 우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가 망가지면 신부전이 올 수 있다. 그렇지. 자, 힌트를 정답은요? 얻었어요. 하나, 둘, 셋, 나 오로. 또 이쪽으로 보네. 갈리네, 다 갈리네. 우리가 폐가 두 쪽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쪽 폐에 뭐 폐암이 생겼다고 해서 뭐 한쪽 폐는 폐암이고 한쪽 폐는 폐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콩팥도 한쪽이 망가지면 신부전이 생겼다. 하지만은 이쪽 콩팥은 멀쩡하다고 해서 신부전이 아닌 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야, 진짜 어렵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제가 왜 X를 들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보통 뭐 이렇게 신장 이식해가지고 신장 하나로 살고 계신 분들 잘 사시잖아요. 있어. 보통 하나로 사시던데. 그래요? 예, 그래? 하나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요? 신장을 그러면- 이식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식을 하는데 네. 하나를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있는데 하나가 망가진 거나 다름없잖아. 그래도 사시는 거잖아. 그래서 나 X. 그러면 나도 엑소로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뭐 피도 180리터라고 그랬습니까? 하루에 막 이렇게 걸르는 그런 작업을 해. 근데 둘이서 작업을 하다가 그래. 뭐 아까 뭐 별별 게 다 있더만요. 신장이 하는 일이. 그런 작업을 하다가 하나가 망가지면 그럼 두 개가 180리터 하다가 하나가 180리터 되면 이것도 무리가 생길 거 아니야. 일손이 부족해. 그렇지. 그러면 내한테 너무 힘을 지워주네 하가 자기도 망가지지 않을까. 근데 나는 신장 이식은 한 사람 이제 어떤 사람이 신장을 떼준다면 한 사람에서 두 사람한테 이식된다는 건 난 들어본 적이 없었어. 자, 어떤가요? 하나의 신장이 망가지면 신부전이 올 수 있나요? 정답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정답 네. X를 네. 드는 거예요. X 드신 거죠? 네. 아니 정답을 보라는 게 아니고 X를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나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질문인데 하나로 살 수 있어요? 이 이식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식 공여자가 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형제한테 아니면 부모님께 막 이렇게 콩팥을 하나 떼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로 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로 보상적으로 일을 더 합니다. 네. 그래서 고인범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부하를 견뎌낸다고 하루에 혈액을 거르는 일을 하나가 또 다 한다고 둘이 하던 일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견뎌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빠지게 하는 요인들이 이제 더 추가가 되면 사실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는 있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출제에 오류가 있기도 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안 돼. 때는 서붙지 않습니다. 나 속지 않았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콩팥이 그렇게 공여를 하시고 하나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한쪽 콩팥에 이제 돌이 생겨서 돌이 꽉 막는 경우도 있어요. 소변이 내려오는 길을 꽉 막아서 이제 기능을 못 하게 되고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콩팥은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한쪽 콩팥은 다 이제 없어진 상태고 반대쪽 콩팥은 살짝 커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가 보상적으로 너가 일을 못 하니까 내가 조금 더 할게.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커져 있고 보상적으로 이제 힘을 내서 일을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여를 하고 나면 나머지 콩팥 하다가 최대한 견디죠. 콩팥 건강에 대한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질 것 같고 치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초기에는 뭐 식이요법이나 뭐 약물 치료도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인 질환들의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대체로는 크게 그렇게 있고 통풍도 있는데 원인 질환 관리가 제일 사실 중요합니다. 그럼 혈당, 혈압 관리 이제 중요하고요. 근데 환자분들은 뭐 약 먹고 있으니까 조절되겠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이제 혈당도 재보시고 혈압 체크도 해보셔서 이제 내가 혈당,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콩팥 기능도 잘 유지되겠지라고 이제 의사와 주치의와 같이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주치의만 믿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혈압이나 혈당 체크를 같이 하면서 주치의와는 상의하는 그래서 이제 주치의가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만성 콩팥병은 사실 완치가 없고요. 결국 진행하고 그다음에 결국에 투석이나 이식을 받게 되는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미리 있을 때 관리하십시오라는 이제 설명이 그래서 있는 건데 당뇨가 있는 건 알겠는데 처음부터 지금부터 약을 먹어야 돼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또 그런 분도 계셨어요. 당뇨약을 처방을 드렸더니 저 당뇨약 먹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맛있게 많이 드셨더라고요. 약을 먹으니까. 네, 약을 먹으니까 조절이 될 거다. 저 의사가 조절을 시켜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 3개월 뒤에 이제 당화혈색소 저희가 이제 당뇨 조절되는 지표로 보는 수치가 있는데 그걸 추적 검사했더니 오히려 초반부터 조금 나빠지셨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조절을 잘 못하셨나? 그래서 똑바로 이야기해보세요. 식이 조절이랑 운동을 못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약 먹었잖아요. 그래서 다 먹었는데요? 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이게 막연히 약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 약만 믿고 맹신하는 그냥 맞아요. 그냥 네. 행동을 일상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것도 너무 문제네요. 네, 네. 그럼요. 약만 먹으면 제가 외래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럼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맛있는 거 사 먹을 돈, 약 사 먹을 돈. 네, 그러면 되잖아요. 너무 좋죠. 이제 그랬는데 약도 드시고 그다음에 식이 조절, 운동, 이렇게 본인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해요. 네, 우리가 날씬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먹는 거 아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노력할 게 많은데 이제 환자분들은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당신이 혈압약 주지 않았냐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길잡이입니다. 이제 저는 길 안내를 해드리는 길잡이니까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상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세요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은 잘 말씀을 안 들으시죠, 환자분들이. 네, 맞아요. 아까 뭐 식이요법, 약물 치료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투석을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네. 투석하시는 분들 너무 괴로워하시는 장면이 아, 진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요 투석은 어떤 단계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구체 여과율 15 미만에서 만성신부종 5단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혈액을 알아서 콩팥이 내 뱃속에서 걸러주고 소변을 만들어줬는데 소변은 없어지고 그다음에 노폐물도 안 걸러지니까 이제 피를 밖으로 필터가 있는 기계에 걸러서 다시 내 몸으로 돌려놓는 그런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매번 오셔서 4시간씩 누워 계셔야 되고요. 4시간. 4시간이요? 네. 근데 앞뒤 뭐 준비하는 시간, 그다음에 뭐 또 지혈하는 시간 뭐 이런 걸 따지면 대체로 한나절 정도 보내다가 가세요. 한 7시에 오시면 한 11시, 12시는 되셔야 이제 집에 가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일상적인 뭐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이제 그러기 좀 어려우시죠. 어렵죠.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또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 뭐 혹시 학교를 다니시면 저희가 야간 혈액 투석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일과를 다 마치고 오셔서 뭐 6시부터 하는 그런 야간 혈액 투석을 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막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는다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복막 투석액 교환 같은 거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늘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진 않고요. 투석에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혈액투석은 이제 오시면 병원에 주 3회 내원해야 되는 불편감은 있지만 네. 의사, 간호사의 이제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고 본인의 이제 상태를 의사랑 상의하실 수도 있는 반면에 복막투석은 집에서 이제 혼자 하셔야 되거든요. 복막투석의 교환을 이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방법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이제 수면의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투석의 교환을 하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 투석 교환을 하는 방법도 있어서 수면하는 시간에 기계가 이제 자동으로 투석에 교환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서 좀 편리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본인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혼자 관리를 하시면서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우울감이 또 생기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은 이제 오시면 아 나 같은 환자들이 이렇게 많고 저 사람도 하고 있는데 나도 열심히 이제 치료받고 관리해야지라고 이제 또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 복막 투석 경우에는 이제 혼자 하시게 되니까 또 관리하시면서 또 관리가 소홀해지면 되게 투석 도관에 이제 감염이 생겨서 복막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복막염이 생기면 이제 그 도관을 또 못 쓰게 되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혈액 투석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만성 콩팥병으로 혈액 투석을 하고 계신 분을 저희가 한번 만나봤거든요.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일주일에 3번 병원을 찾으셔서 혈액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맨 처음에 제가 쿠신병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 그 이후에 10년쯤 지나서 당뇨 진단을 받고 그걸 너무 우습게 알아가지고 한 5년을 방치했어요. 약도 안 먹고 그랬는데 눈 시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눈이 안 보여. 안경을 끼다 안 끼다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안경을 안 끼면 안 될 정도로 눈부터 안 좋아지길래 바로 또 병원 갔더니 당뇨 진단이 진행이 많이 됐다고 치료를 받는데 작년 지금 이제 한 2년쯤 됐나? 그때부터 여기 와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 당뇨가 있다고 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떨어지고 신장도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 없겠지만 당뇨 진단을 받으셨을 때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았었을 텐데요. 네, 2년째 투석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3번이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라도 열심히 치료받으셔서 더 안 나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좋게. 오늘 투석은 4시간 하실 거고요. 네. 만큼 2.3 빼고 건체중에 맞춰 가실게요. 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4시간 동안 기계를 이용해서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거르고 다시 깨끗해진 피를 몸에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피검사 하셨는 게 빈혈 수치는 9.5, 그다음에 E는 7.8, 칼륨은 4.8. 칼륨은 4.8 괜찮으세요. 그래서 빈혈 수치 때문에 조혈 호르몬 주사 계속 쓸 거고요. 인 7.8이라서 렘벨라, 인약 좀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백질 종류 음식들이랑 군것질 하시는 거 좀 아껴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건체중 다시 맞추고 나서는 지금 혈압도 집에서 120 정도 괜찮으시고 그래서 우선에는 집에 가실 때 몸무게가 65.5kg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 쿠싱 증후군 진단 받으시면서 당뇨병, 고혈압 이렇게 진단됐는데 조절을 이제 못 하고 계시다가 만성 신부전으로 이제 진행했잖아요. 예. 지금 이제 투석 받으시면서 시간도 뺏기고 식이 조절 많이 하라 그래서 이제 힘든 거는 있으셔도 지금 처음에 와서 투석 시작할 때 숨도 많이 차고 소변에 단백뇨, 거품뇨도 많아가지고 이제 힘드셨었는데 지금은 사실 좀 안정되고 혈압이랑도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소변이 좀 줄기는 했지만 투석 받으시면서 요독 제거가 확실히 되니까 그 전보다는 컨디션이 확실히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인이랑 칼륨이랑 몸무게가 진짜 중요한 기준이 되나 봅니다. 그래도 좀 관리 받을 수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주 3회 투석은 유지해서 볼 거고요. 전해질 불균형 때문에 칼륨도 조절 받으실 수 있게 투석을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드시면서 건체중 이상으로 느는 체중 증가량을 저희가 투석에서 제수량으로 이제 빼드려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주 3회 투석 열심히 오시고 그다음에 약물 섭취도 잘 하시고 지금처럼 식이 조절 좀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만 믿고 또 다녀야죠. 투석 잘 받으시고 토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투석하면은 많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 전에 투석을 안 받으시려면 콩팥 관리 잘 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조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건 무엇보다 콩팥 관리는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호통형 의사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이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이제 많이 뭐 관리하시라고 이제 많이 소리 지르는 편인데 보통은 이제 약을 드시면 나 약 먹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당뇨약도 혈압약도 약 먹고 있으니까 의사가 잘 조절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내가 먹는 거, 내가 운동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어떻게 컨트롤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관리를 잘 하시면서 약 복용을 잘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콩팥은 특히나 더 있을 때 지켜야 되는 예방이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잘 하셔서 남아있는 콩팥 기능, 본인 콩팥 기능을 오래오래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본 분이 그 이미 5기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평생 이분도 투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혈액투석이라는 신대 초요법이 아니면 사실 생명 유지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기 신부전 환자셔서 우선에는 혈액투석을 하고 계시고요. 50대인 환자라서 저희가 장기 이식 등록을 권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인체에 혈액투석보다는 인체에 더 이제 적합한 신장을 이식받는 일이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받으시라고 저희가 대학병원 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을 많이 권하게는 되는데 이분은 사실 쿠싱 증후군 이제 앓으셨던 분이라서 당뇨랑 고혈압이 이제 다시 또 발병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시 받는 콩팥에도. 그래서 우선에는 지금 장기이식 등록은 안 하고 계시는데 좀 젊은 연령대 40, 50대 환자분들 제가 한 60대까지는 장기이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이식 등록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신장 콩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신체 부위에서 항상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암이잖아요. 네, 이렇게 만성 신부전증이 심해지면 혹시 신장에도 신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성 신부전을 진행하는 환자들 중에 콩팥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물혹이 암성 변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인 검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제 우선에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신장암을 진단하는 경우가 최근에 한 분 계셨고요. 70대 여자분이신데 지금은 뭐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예정이시고요.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성 신부전 환자들도 걱정이시지만 흡연을 많이 하시는 중년의 남성분들, 여성분보다는 남성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신장암이 그렇게 예후가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흡연하고 계시면 술도 사실 제가 권할 바는 아닌데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꼭 콩팥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술 하시면 뭐 혹시 뭐 대장암, 위암 이런 거 걸려? 담배 하시면 뭐 후두암, 폐암 이런 거 걸려 이제 그러시는데 담배 하시면 대장암도 걸리고요. 콩팥에 신장암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해무익한 담배는 꼭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익 클리닉 웨일이 1,400회가 넘어갔는데 1,400회 동안 가장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입니다. 매 주제마다 빠지지가 않네요. 아니, 아까 그 환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장 건강을 잘 지키세요라고 하셨는데 이거 신장 건강 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들, 식습관 이런 거 좀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매번 외래에서 받는 질문이고요. 좋은 음식 알려달라 이제 하시는데 사실 좋은 음식은 없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좋은 음식 있으면 매일 드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매일 드시는 음식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외래에서 보는 분들은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노폐물 배설이 안 되고 전해질 불균형이 잘 생길 수 있는 분이라서 치우친 식습관을 가지시게 되면 사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칼륨 같은 것도 많이 오를 수 있게 되고 칼슘인 이런 불균형도 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다 나빠요. 조금씩 골고루 다 드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뭐 한약이나 즙이나 무슨 엑기스 뭐 이런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들 찾으시고 건강 보조식품 정말 많이 드시는데 콩팥에 나쁩니다. 그래서 나빠요? 비타민이나 오메가3 이런 것도 나쁜가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콩팥은 아까 노폐물을 거르는 일을 평생 하고 유독물질에 노출이 계속되어 이제 그랬잖아요. 그럼 평생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일을 더 하라고
뭐 약을 드시거나 뭐 무슨 식품을 드시거나 하시면 사실은 평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하가 걸리게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콩팥은. 그러니까 원래 콩팥이 나빠서 또 신장내과를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뭐 보조식품이나 뭘 더 드시면 나빠지기 쉽죠. 그리고 약은 독이다 그랬잖아요. 드시고 콩팥이 더 나빠지는 경우 많으십니다. 제 경험 중에는 와인에다가 양파를 절여서 드시면 콩팥이 좋다고 들으셨대요. 무슨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이제 들으셨다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다, 그렇죠? 그분이 콩팥 기능이 한 30%, 40% 정도 남아 있었는데 제가 2달 뒤에 뵀더니 15% 정도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빠져서 뭘 하셨냐 그랬더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거 했어라고 이제 하셨어요. 근데 원래 나쁜 콩팥들은 거기서 조금 더 나빠지면 사실 회복하기 힘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조식품들은 특히나 주의하십시오라고 많이들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콩팥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중년을 위한 제안으로 이것만은 꼭 하세요라고 그래. 마지막 조언 하세요. 한번 해주신다면요. 궁금하다. 중년부터는 사실 낫는 병, 좋아지는 병은 없지 않을까요? 네, 이제 점점 무슨 병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연세인데요. 저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저는 소식해요. 하루에 2만 보 걸어요. 뭐 헬스장에서 운동 2시간씩 해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꼭 건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본인에게 뭐 생긴 질환은 없으신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또 신장내과 의사니까 본인의 콩팥 기능을 한번 꼭 확인을 하셔서 아, 내 콩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콩팥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있을 때 콩팥 있을 때. 자, 이번에는요.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공개 클리닉 웰을 검색하신 후에 채팅창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민 씨 퀴즈 보내주시죠. 네. 이것은 우리 몸의 필터,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하죠. 신체 장기 중 노화가 제일 빠르다고 하는 중년일수록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까지 드리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또 깔리고 있고요. 1번 폐, 2번 신장, 3번 심장, 4번 위.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네. 참 요즘 날씨가 좋아요. 여기저기 꽃축제도 열리니까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멋진 풍경도 보시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전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공개 클리닉 웰 중년을 위한 제안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중년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 그중에서도 협심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